서울 구로구의 콜센터에서 9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 중엔 최대 규모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중앙대병원 감염내과의 정진원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 구로구 이 콜센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60여 명, 근데 지금 90명 이상으로 좀 늘고 있는데 어떤 상황으로 보세요? 일단 지금 관련자들을 검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예. 현재 발표된 확진자 이외에도 아마 추가로 확진자가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같이 거주하는 가족들도 같이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환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제적인 대응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콜센터 건물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뭐 십몇 층씩 되고 있고 또 다중 이용 시설도 함께 있는 공간이고 오피스텔도 있고 한데 이런 건물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 건물처럼 환자가 많이 이제 발생된 층을 포함하고 있어서요. 네. 이 아마 콜센터도 한 개 층이 아니라 여러 층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제 그 있는 빌딩 자체를 폐쇄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런 건물은 폐쇄를 하고 안에 이제 방역 조치를 시행을 하고 또 관련자들은 일단 자가격리를 시키고 있으며 또 필요한 이제 선별진료소를 설치를 해서 네. 거주자뿐만 아니라 자주 방문했던 방문자들도 조사를 해서 전부 검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보건당국의 이 질병 통제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점점 이제 더 어렵게 만들고 당황하게 만들는 사건이죠. 예. 그러니까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감염 우려가 있지만 이 커다란 건물 자체도 감염 우려가 있다는 게 좀 걱정인데 왜 이렇게 대규모 집단 감염이 코로나19에서는 발생하는 겁니까? 이제 코로나19 저희가 이 바이러스 감염 자체가 네. 비말 감염으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환자들의 이제 그 침이나 네. 이제 콧물, 재채기 이런 거 하면서 나가는 비말이 묻은 곳을 통해서 손이나 저희가 이제 직접 흡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거보다도 엘리베이터 또 문고리 이런 부분에 오염이 돼 있다면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만지면서 내 코와 입, 눈 이런 곳을 다시 만지게 되면서 감염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같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오염된 곳이 있다면 같은 건물 안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침방울이 튄다거나 이러한 인적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또 시설 요인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이 콜센터 업종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집단 감염의 우려가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그 전화 통화를 많이 하는 이런 업종의 특성상 우려가 좀 커진 상황이죠. 그렇죠. 이제 콜센터 근무 자체가 사무실 안에 이제 작은 책상이 여러 개가 네. 붙어서 같이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사무실 자체의 환기도 좀 요즘 빌딩 창문이 네. 이제 환기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이런 비말 전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와 같은 시설적인 측면도 좀 보겠습니다. 감염에 의심되는 환자 아니면 확진자가 엘리베이터 공간에서 기침을 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했을 경우에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감염 우려도 계속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기침으로 비말로 나오는 바이러스가 예. 일반적인 이런 플라스틱 엘리베이터 버튼이나 금속성으로 된 그런 손잡이나 이런 곳에 묻어 있을 때 네. 이제 길게는 며칠도 바이러스가 살아있을 수 있다. 이제 소독을 하고 닦지 않는
않는다면 예. 그럴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타고 오염을 시켰어도 바로 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염된 곳을 만지고 손을 잘 씻지 않고 그 손으로 호흡기를 만지면 감염이 당연히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 2867님께서 해당 콜센터의 직원이 지하철 1호선 이용했다고 하던데 저도 매일 이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사람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됐을 우려도 있을까요? 불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비말이 네.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감염이 될 위험이 높게 만드는 건데요. 이제 불특정한 이런 야외 공간, 네. 물론 지하철 공간이 밖보다는 폐쇄돼 있긴 하지만 이제 계속 넓은 공간에 있는 바이러스 숫자나 네. 이제 밀도가 적기 때문에 사실은 엘리베이터나 같은 사무실이나 이런 곳에 비하면 네. 감염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예, 그리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예. 또 손 씻기를 잘 하셨다면 그렇게 이제 불특정 다수에서 감염될 확률은 훨씬 더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장 최선의 방역은 개인적인 방역은 손 씻기 꼬박꼬박 잘 하고 잘 씻고 마스크 착용하는 것 이것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확진 환자의 증상이 지난 4일 나타났다고 하고 양성 판정받은 건 8일인데 증상 느낀 후에 바로 대처가 좀 쉽지 않지 않나라는 우려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이 콜센터 근무하시는 분의 직업 특성상 예. 이제 말을 많이 하시고 이제 인후통 같은 증상이 평소에도 자주 생길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도 이런 증상을 그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연관시키기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발생된 지역을 방문했거나 네. 또는 그런 발생자가 많았던 예배에 참석했거나 이런 위험인자가 지금 알기로는 본인이 그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네. 특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됐다고 처음부터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증상도 초기 증상은 이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바로 진료소를 지금 많이 사회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사실은 이 거리두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요. 네. 예. 그래서 특히 비말 감염은 저희가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으면 전파되는 네. 확률을 훨씬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예, 개인적인 호흡기 에티켓, 우리 마스크 쓰고 재채기, 기침을 가리고 하고 이런 것과 손위생과 더불어서 이 거리두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살펴봐야 될 게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가 수도권 감염병 대응 공동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콜센터 같은 경우에도 서울 구로구에 있지만 이분들이 거주하는 곳이 서울, 경기도, 인천 이렇게 다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 간의 역학조사관이라든가 실무자 간 정보 공유도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공동 협의체를 만든 것 같은데 어떤 정보들이 이분들에게 좀 공유돼야 된다고 보세요? 예, 지금 이제 이 건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 지역에 거주하시고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 확진자들의 경로 파악, 접촉자 이제 활동 범위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어느 정도의 접촉을 했느냐를 조사하는 게 네. 역학조사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이런 지역을 다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지역에 있는 조사관들이 서로 이런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의 일관된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를 하면 네. 환자나 접촉자를 조사하고 관리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서울시에서는 이제 밀접
접촉이 있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행정명령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뭐 PC방이라든가 뭐 클럽이라든가 콜라텍 이런 곳도 지금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콜센터라든가 이런 밀집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이렇게 좀 밀집되어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 예. 좀 근무시 지침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고요. 예. 좀 사업주분들이 조금 시기가 이런 시기일수록 좀 그러니까 간격을 좀 네. 근무하는데 근무자끼리의 일정 간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환기를 잘 시킬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재택근무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하면 네. 좀 더 밀집돼서 여러 명이 모이고 이런 부분이 좀 조절을 이렇게 좀 통제가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858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해당 콜센터 건물 맞은편에 있는 건물을 지난 8일에 방문을 했습니다. 감기 증상이 좀 심하게 있는데 저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맞은편에 있는 건물까지? 어떻게 네, 보세요?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나 옆에 있는 건물에 이제 계시고 그쪽에 뭐 그 건물을 방문했거나 그쪽 건물 방문자가 우리 건물로 들어왔거나 이런 적이 없다고 하면은 네. 사실 감염됐을 가능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든지 예. 진료를 보시고 뭐 우려할 부분이 있다면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의심 증상이 혹시 있다면 그리고 확진자 동선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선에 내가 간 경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러면 선별 진료소로 연락을 해도 됩니까? 네, 선별 진료소에 그 연락을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아마 증상을 보고 네. 꼭 진료를 보지 않아도 될 정도의 증상인지 아니면 진료를 보셔야 되는 경우는 어떤 선별 진료소에 방문해서 진료를 보시고 또는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관할 보건소나 뭐 1339에 전화를 하셔서 네.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인터넷에 선별 진료소 운영하는 곳을 인터넷에 치면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근처에 가까운 곳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신천지 교민에 대한 전수조사도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확진자도 서서히 좀 이렇게 증가 속도도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국내 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 시점에 왔다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사실은 뭐 둔화되고 조금 감소되는 게 아니냐 했는데 어제 또 이렇게 집단 발병이 네. 특수 직종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실 이렇게 안심을 하기에는 네. 이른 감이 있고요. 사실 지금과 같이 이제 위험 인자, 어떤 대구나 뭐 신천지 예배 참석자나 이런 부분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소규모 집단 발병이 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아직은 기울여야 되고요. 조금 더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이 돼서요. 조금 네. 더 주의를 기울이고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코로나19 대응한다 그러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아직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밀접 접촉이 네. 가능한 그런 모임은 참가하셔야 되고요. 사실은 그런 모임 자체를 지금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호흡기 에티켓 같은 걸 잘 지키시고요. 네. 그리고 너무 이제 불안하시죠. 불안하시지만 예. 너무 그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 그 지켜야 될 거 잘 지키고 네. 또 증상이 있고 정 불안하시면 어디든지 선별진료소나 호흡기 안심진료소에서 진료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보시면 됩니다. 네.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치료제 개발에 필요적인 코로나19 항체 탐지용 단백질 제작에 성공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거 코로나19 치료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나오고 있나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단백질 제작에 성공했다는 것 이게 치료제가 곧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근데 모든 치료제들이 항바이러스 치료제들이 그런데요. 네. 치료제 개발에서는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수개월 이게 단시간이거든요. 이렇게 개발이 금방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그런 단백질 뭐 개발이 돼서 발견을 해서 만들어져서 우리가 연구를 이제 한다라고 해도 네. 이게 사람에게까지 적용이 되고 치료약으로 실제 쓰이기까지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게 몇 달 안에 치료제가 나올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백신도 마찬가지겠고요. 네. 이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중국 상황이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일정 정도 종식 수준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뭐 시진핑도 뭐 우한 방문한다고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중국처럼 뭐 종식 아니면 이런 조치가 나올 때까지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럼 어떤 게 나오면 종식이라고 우리가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종식이라고 선언을 하기에는 아직 뭐 그런 것까지 아직 바라보긴 좀 이른 것 같고요. 예. 근데 종식이 되기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건 이제 그 이동을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저희는 뭐 중국처럼 뭐 어느 지역을 폐쇄하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예. 스스로 저희가 알아서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거주지 이동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 예. 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행하는 이런 모임이나 어떤 그런 무슨 학회나 네. 세미나나 이런 것들은 좀 미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약 연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 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지금 상황이라 그러면은 글쎄요, 뭐 한 23일쯤 계약 여기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많이 좀 나오곤 있는데 더 지켜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이제 뭐 학생들 공부도 있고 그래서 무작정 계속 연기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도 한데, 예. 근데 계약이 되면 저희가 이제 학교 계약과 더불어서 같이 많은 선생님들도 출근을 해야 되고, 뭐 뒤따르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섣불리 말하기는 쉽지 아이고. 않지만 아직은 조금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쉽게 실천 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해서 좀 함께 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대병원 감염내과의 정진원 교수 연결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시 연결해서 959 콜센터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 대응 반장 맡고 있는 김정일 질병관리과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김정일입니다. 959 콜센터 확진자 가운데 서울시 확진자 현황은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코리아 빌딩 11층의 에이스 손해보험 콜센터 직원 207명 중 예. 여기에 우리 서울시 거주자 확진자가 93명 나왔는데 네. 이 중에서 서울시 거주자가 65명이고요. 경기도가 13명, 인천시 거주자가 15명입니다. 예, 그 207명 모두를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겠군요. 다 마쳤으니까 예. 이 가족까지 나온 사람까지 포함해서 총 93명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현재까지 그렇고 앞으로 또 검사 결과가 발표가 또 되겠군요. 아무래도 이제 더 추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음성이 있던 사람이 예. 또 양성으로 이렇게 변할 수도 있거든요. 예. 이 콜센터 업무를 하게 되면은 특성상 그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자택근무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현장 상황 가보셨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그 마스크 쓰고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마 하루 종일 그 코를 응대를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상당히 그 감염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그런 구조였습니다. 예. 예.
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120 다산 콜센터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럼 지금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저희들이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413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넓은 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물론 여기에 대한 그 어떤 이미 그 전실의 방역소독 이런 거를 하고, 예. 그다음에 전 직원이 여기는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제공하고 그 위생 안전관리 수칙에 대해서는 뭐 더 강화를 하였습니다만, 네. 앞으로는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싶어서 네. 사회적인 거리두기 일환으로 재택근무 시스템을 도입해서 근무지에 대한 감염 확산을 최소화시킬 예정입니다. 예. 여기에 따라서 내일부터 주간 상담사들이 시범 재택근무가 시행되고 다음 주부터는 약 절반 가까운 인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박원순 시장이 여러 가지 발표도 하고 인터뷰도 하시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먼저 좀 여쭤보겠는데 PC방이라든가 클럽, 콜라텍 같은 거에서 행정명령 조치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콜라텍이나 그 PC방 등도 네. 감염의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옆에 인적거리에서 게임을 한다는 등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스스로 그 자제토록 이것을 스스로 그 휴업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는데 네. 만약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이 지금 강제 명령으로라도 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갈까 하는 방침을 지금 국내 중에 있습니다. 예. 그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원순 시장이 그 구로구 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 신천지 직원 신천지 2명이 있다더라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제공한 그 전체 자료와 예. 여기에 근무하는 그 콜센터 직원과의 명부를 대조해서 예. 같이 나온 분이 2분 있었는데요. 네. 이분들이 그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 음성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서울시가 신천지에 대해서 법인 취소 같은 조치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좀 대응책들도 알려주시죠. 일단 그분들이 일단 모임을 첫째 이제 하지 못하도록 그 다른 비밀 장소에 대한 그 지금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물론 사법적인 거는 조치는 별도로 하고 네. 또 이분들이 모임으로 해서 그 감염이 확산되는 걸 찾아놓고자 계속 그거를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옮겨서 혹시 또 집회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또 다른 장소에 대한 물색 중에 있습니다. 계속. 네. 지금 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 대응 반장 맡고 계세요. 네네. 이번 집단 감염에 대해서 즉각 대응반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대책들 준비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저희들이 그 현재 그 집단 대응을 확산을 이걸 막기 위해서 네. 저희들이 일단은 많은 지금 김창보 공공의료재단의 대표로 상황실장으로 현재 지금 이 건물에 지금 구로구청으로 상황실장을 파견하였고 또 대응반도 즉각 대응반을 30명에서 40명으로 인력을 증원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고요. 네. 발생 즉각 대응반에서는 첫째 확산 방지와 그다음에 확산 차단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방역 강화 등 3단계 대응 전략을 세우고 단계별 조치 사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좀 청취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민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해서 방역 활동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고요. 하여튼 확산이 최소한도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구로구 신드릉 등에 있는 코리아 빌딩을 방문하셨던 분 중 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마스크 착용 후 꼭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방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도시를 여러 사람이 모이는 데에서는 가급적 참가를 좀 자제해 주시고요. 위생 수칙을 꼭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특히 근무 환기가 어렵고 밀접할 수밖에 없는 콜센터 등의 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은
교대 근무나 이격거리 유지 등 근무 환경을 조성해 놓고 근무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구로구에 있는 코리아 빌딩에 들른 경험이 있는데 발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선별진료소로 연락하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 대응 반장 맡고 있는 김정일 질병관리과장과 함께했습니다.